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시작한 지 15일 만에 구독자 15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이젠 6단 구독자분의 실전 대국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6단이면 타이젠 기력에서도 되게 높은 단계에 속하는데요. 9단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흑이고요. 초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점 두고 소목 두고 여기서 보통은 귀를 가져가는데 백이 조금 적극적인 정석 선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서 흑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실전처럼 나와 끊어서 정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하지만 저라면 밑으로 넣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백은 지금 아직 귀를 안 가져갔거든요. 늘고 한 칸 뛰었을 때 손을 뺀다면 계속해서 압박하면 되고요. 백이 한번 지켜놓는다면 남아있는 귀를 가져가면서 나리자로 압박하는 건 그냥 도망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지금 가져간 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우아기의 귀를 뺏겼죠. 중앙 세력은 지금 반대편 오를 뺏겼기 때문에 집을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밑으로 좀 가벼운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끊는 것 자체가 실수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정석은 느는 것과 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붙이는 거의 경우에는 늘고 백돌 한 점을 날일자로 잡은 다음 젖히는 것까지가 하나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석의 경우에는 백이 후수이기 때문에 귀를 뺏김으로 좋은 정석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전에도 느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의 배석이라면 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늘고 날일자 가고 여기까지는 타이젠 9단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좋았는데요. 다음 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선으로 늘면서 하변에 있는 흑도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트렌드는 마늘모로 버리는 겁니다. 마늘모로 버리는 게 왜 좋냐면 우선 백이 다른 곳으로 두는 거는 차렷을 했을 때 백돌도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백도 흑돌 한 점을 제압해야 하는데 여기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한 칸 뛰고 끼워 이어야 하는데 호구쳐 두면은 막았을 때 다시 한번 죽어요.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조차도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흑돌의 위치가 어때 보이시나요? 이 선에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 백이 조금 좋은 정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버리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백은 잡기 위해서 막고 마늘 묻을 때 찝고 마늘 묻을 때 한 점까지 잡아둬야 되는데요. 물론 흑돌 5점이 죽긴 했어요. 하지만 모아봤을 때 20집 조금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좌상기의 화점을 뺏긴다면 흑의 세력의 가치는 몇 집 정도 될까요? 최소 20집은 넘기 때문에 이 정석 선택은 흑이 유리한 정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변으로 이 선으로 기는 건 정석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셨다면 마늘모를 두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칸 뛰고 나서 끼워 이었을 때 백이 꽉이음을 선택하였는데 꽉이음 선택했거든요. 호구 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변은 거의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렇다면 중앙 쪽으로 뻗어있는 흑돌 석점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두셨고요. 날일자도 되게 좋은 감각이었어요. 저라면 물론 비어있는 화점을 갔을 것 같지만 날일자도 나쁜 행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실수는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파악하신다면 그냥 막는 게 낫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귀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에 백돌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막아두기만 해도 백은 계속해서 붙이고 치받으면서 지켜놓을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이때 화점 하나 뺏어주시면 흑이 무난하게 좋은 바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붙이는 선택 이거는 좀 무리수였어요. 왜냐면 백이 일단 붙였다는 건 뚫리는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너무 많이 만드는 수였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치받고 단수치고 연결. 흑이 일단 분리되어 버렸죠. 조금 전에 막았으면 많이 좋은 바둑이었는데 뚫려지면서 약간 5대5 정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고 날일자. 여기서는 또 행마가 좋았습니다. 날일자도 우변 쪽 집을 만드는데 가치가 있는 자리였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흙의 다음 함수를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흙으로 어디 두셨을 것 같나요? 좋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먼저 약한 돌이 어디 있는 건지 보는 겁니다. 지금 바둑에서 흙의 약한 돌이라면 어느 것일까요? 네, 중앙에 있는 흙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일자를 먼저 선택했을 것 같고요. 백이 한 칸으로 도망갔을 때,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우변 쪽 흙돌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목자 정도로 지켜놓는 것. 하지만 저는 공격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하변 백도를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바둑을 만들어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약했던 흑돌 7점을 날일자를 통해 지켜놨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림입니다. 실전에는 반대편 한 칸을 선택하셨는데 엄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이 머리를 내밀었을 때 흑돌 7점이 너무 약해지는 관계로 저라면 반대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한 칸 띄고 나서 들여다봤을 때 여기서도 우변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일단 들여다봤을 때 이어도 됩니다. 있는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켜놨을 때 하변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반발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백의 다음 수를 꼽아본다면 한 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하변이 약하기 때문에 위로 압박하는 건 안 되고요. 밑으로 지켜야 하고요. 그렇다면 눈목자로 도망가게 된다면 이거는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5대5라고 보셔야 돼요. 중앙으로 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한 칸 띄워놓고 이러면 흑돌은 여전히 강하고 하변에 백이 집처럼 생겼지만은 여기는 한 번 더 지켜야 집이에요. 그러면 귀를 하나 가져간다거나 또는 우변 쪽을 하나 지켜놓는다거나 한다면 이거는 전체적인 바둑의 밸런스가 흙의 집이 더 좋은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늘모로 반발을 했다면 뚫었을 때 계속해서 중앙으로 나가셔야 돼요. 지킬 때 나가고 지킬 때 날일자 해서 아예 중앙을 덮어버리시고 백이 뒤를 어떻게든 하나 지키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지킨다거나 또는 날일자를 간다거나 해서 상변에서 큰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변 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네, 여기 악수교환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신다면 중앙으로 계속 가시는 게 좋았고요. 여기까지 두고 다시 백돌 두 점을 공격하는 거는 생각이 언밸런스해져 버렸어요. 나갈 때는 공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진행해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흙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일관성 있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후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흙이 하변 쪽에 있는 백돌과의 연결을 끊어낸 건 맞아요. 하지만 중앙 쪽을 보시면 흑돌 여전히 약하죠? 흑돌 두 점도 아직 강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5대5라고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냥 연결해 두셨다면 흙이 훨씬 더 두터운 바둑을 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진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날일자로 공격. 좋아요. 공격하는 거의 방향성은 되게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바둑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흙이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 좌변 쪽에 있는 흑돌 넉 점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죽으면 집이 너무 커지거든요. 우선 살려야 되고요. 중앙 죽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변 쪽에 돌이 온다면 흑이 집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한 칸 뛰고 나갈 때 타고 나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이 나간다 반대편으로 한 칸 뛰면서 좌변 쪽의 흑돌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중앙으로 나간다면 반대편을 늘어놓는다거나 해서 계속해서 중앙 흑돌과 우변 쪽을 연결하는 이런 그림을 구상했을 것 같아요. 실전은 어떤 진행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한 칸 뛰는 선택, 먼저 중앙을 탈출하겠다는 거네요. 하지만 좌변 쪽이 좀 버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붙이고 늘고 날일자. 지금 흑돌이 강한 상황이 아닌데 좀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날일자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넉 점 버리고
반대편으로 변신을 한다거나 다른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는 날일자 같고요. 이건 끊고 싶은 자리죠. 끊게 되면 흑돌이 좀 곤란할 뻔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기 선택을 했네요. 자, 이후 진행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들여다보는 건 단수당했을 때 악수교환이죠. 이건 아마 초읽기에 몰려가지고 나온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끊게 되었고요. 백은 흑돌 5점을 제압했네요. 자, 여기서 지금은 형세가 누가 좋을까요? 먼저 집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하기는 찔리는 거 선수, 먹여치는 거 선수 하면은 한 5집 정도밖에 안 날 것 같고요. 좌변 쪽도 집이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변 쪽에서 몇 집이 나는지가 중요한 바둑입니다. 흑은 5집. 자, 백은 우변 쪽 5집에 하변 쪽에 몇 집인지 볼 건데요. 잡은 돌 6개, 12집, 13집, 14집, 16, 18, 20. 한 25집 정도 나 있네요. 백의 집은 합쳐서 30집 정도 나 있는 것 같고요. 흑은 5집 정도. 그러면 덤까지 합쳐서 우변과 좌변에서 30집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변이 형태가 커 보이긴 하지만 흑돌에 자충이 가득 차 있어서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미는 선택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했을 때 이때 문제가 뭐냐면 집은 어떻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중앙 흑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앙 쪽을 신경 써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흑의 행마하기가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때려 먹는 걸로 최대한 버틴 수인데요. 단수치고 젖히면서 중앙 흑 대마가 죽으며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건데요. 바둑을 봤을 때 초반 정석이나 행마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약점이 보이시냐면은 백이 어떤 수를 뒀을 때 무조건적으로 반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1번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반발이 아니라 지켜놓고 다른 곳에 둘 자리가 있다면 굳이 반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 상황에서 봤을 때요. 자, 그 전 상황에서 백돌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연결해 놓는다면 백돌의 어디가 강해졌지? 아니면은 백돌의 어디가 약해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다 보면은 수를 찾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바둑의 복기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바둑을 봐야 하는데 한 판 정도로는 설명을 드리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